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성신, 서재용의 강변서로 시간인데요. 자,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서지영입니다. 해주셔야죠. 서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짜 강변서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재용 노무사님께서 처음 보는 분들이랑 계속 합을 맞추셔가지고 조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네, 반가우신 저밖에 거죠? 없죠. 어딜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변호사님? 제주도 갔다 왔어요. 네, 누가 보면 아프리카 갔다 온 줄 알 텐데 아유, 제주도 메이크업으로 갔다 많이 가려져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강성신, 서재영의 강변서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취재판! 월급 루팡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오늘 주제는 월급 루팡입니다. 두 분 다 월급 루팡, 월루 좀 들어보셨나요? 있으신가요? 네, 저 하셨나요? 들어봤는데,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오늘도 제가 월급 루팡인가. 주변에 없으면 나다. 네.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월급을 이제 주는 입장이어서 네. 월급 루팡은 안 될 텐데 네. 이번 사연 듣고 나서 저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볼진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번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안 좋겠는데요. 뭐가 안 좋아요? 루팡 잡아내겠다는 안 건데. 좋겠는데요. 좀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월급 루팡이 어떤 거냐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기 때문에 월급 도둑이나 다름없다. 그런 직원을 일컫는 신조어인데 그렇다면 강 변호사님 직원분들은 월급 루팡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근로관계라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에 바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막 감시를 한다라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막 세세한 건 터치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쿨하게 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9 to 6로 근무를 한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준 할당량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중간에 뭐 주식창을 본다라던가 이런 걸로 막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사용자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들 다르겠죠. 그래서 한 취업 포털에서 기업 49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기업 10곳 가운데서 6곳이 월급 루팡 직원 때문에 좀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월급 루팡 직원의 특징을 보면은 1위가 업무 시간 중에 딴짓을 많이 함 73.4% 나왔고요. 그 다음이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실수가 잦고 완성도가 낮다. 뭐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특징이 좀 월급 루팡이 맞을까요? 어떤가요, 손흥민 변호사님은? 또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아니요. 네. 이게 몇몇 사람들은 월급 루팡이 맞는 것 같고 몇몇은 좀 상황 따라 다르지 않을까? 예. 어떤 것들은 상황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할 거 다 했어요. 응. 근데 뭐 주식하거나 뭐 딴 거 해. 네네. 유튜브 보고 막.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뭐라 할 수 있나? 그래요? 왜냐면 내 할 일만 다 했다면. 다 하면은 만약에 다 하고 회사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너무 티나요. 그럼 좀 좀 약간 그래요.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 없어요. 텐트 치고 뭐 캠핑하고 막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업무 시간 중 딴짓을 많이 한다라는 건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근로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근로 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휴게 시간도 따로 법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사자끼리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아니요. 정말 노력을 하는데 좀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의 발전이 없다라는 건 사실 개개인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업무 능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월급 루팡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법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강 변호사님이 조금 좀 엄격하신 통치자 스타일이실 줄 알아가지고 네네네. 이런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완전히 방관자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에만 몰두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제 손발이 돼서 엄청 저를 많이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오히려 좀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다 사고를 막 챙겨주고. 치면은 수습해 주시는 네,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보다 사내 정치에 더 신경 씀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혹시 선호모사님은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월급을 근데 사내 정치에 신경 쓰는 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승진 더 잘하지 않나? 아닌가? 그래요. 네. 승진을 더 잘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루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의 옛솔도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무심코한 행동들이 월급 루팡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X판을 드렸거든요. 이걸로 이제 O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점심시간은 1시까지인데 커피 마시고 2시에 들어오기. 이건 월급 루팡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가 됐네요. 네네. 네, 손호모사님 왜 2시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이건 그래도 저희 약속이잖아요. 그럼 다 2시에 들어오고. 그쵸. 그럼 나도 3시에 들어오고. 그쵸. 아무도 안 집에 가버리는 거지. 집에까지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룰은 정했으면 저는 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룰은 지켜야 되죠. 강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 휴게 시간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네네.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혼자 독단적으로 법에 반하는 정도로까지 막 2시에 들어온다. 네. 물론 회사에서 2시에 들어오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무단으로 독단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한 번 화장실 가면 30분 있다 오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왜요? 왜요? 왜 세모죠? 왜 세모죠? 또 이분이 장 상황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트러블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저희가 근데 보고 매일. 그러니까 몇 번이나가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2번 이상? 2번 이상. 2번 이상부터는 루팡. 루팡이다. 2번 이하는 2번 이하는 장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네. 정도다. 네. 강 변호사님. 이거는 제 생각에는 횟수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진짜로 장에 문제가 있어서 간지 아닌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솔직히 근로자였어요. 근로자였고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많이 했었던 게 네.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주무셨어요? 자고 그랬었어요. 어머.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옛날에 제가 했던 행동 문제가 돼.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로 생리적 현상이 남들보다 조금 늦다는 이유라면 그게 진정한 사유라면 네. 또 우리가 조금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빨리 끊고 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25분에 끊고 와야지 적어도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40년을 30분을 썼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나요? 화장실 좀 제일 오래 간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어쨌든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 그때 당시 사장님한테 고백하는 거지만 전 진짜 엄청 잤거든요. 진짜요? 이러고 자 계속 아침에 힘드니까. 근데 좀 안쓰럽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건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네, 루팡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좀 볼까요? 할 일을 마치고 난 뒤, 이거 얘기했던 건데 업무 시간에 유튜브 시청, 게임, 쇼핑 즐기기 이게 월급 루팡인지 yes or no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저는 왜 여기는 오는데 또 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예요. 이게 약간 말장난일 수 있는데 왜 장난치세요? 쇼핑 할 수 있는데 즐기기 때문에 즐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본격적으로 네. 하진 마라. 각 잡고 하는 거는 조금 즐기는 건 안 돼. 근데 일을 마쳤으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너무 각 잡고 또 즐기면 이건 또 거기서부터는 또 루팡. 눈살이 좀 찌푸러지는 네, 거죠. 네, 네. 네, 아 인정합니다. 강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것도 물론 사용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 네. 예를 들어서 저처럼 크게 문제 네, 삼지 네. 않는 스타일이라면 뭐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에는 근로를 해야 되는 게 그쵸. 맞고 맞는 거죠. 이건 근로의 좀 성격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 프리랜서처럼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만 딱 완성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당분간 나한테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일 자체의 성격이 영속적이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유튜브 시청, 게임, 쇼핑 즐기기는 근무 시간 내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정말 즐기기가 안 된다는 것도 확 와닿는데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메신저를 하더라도 그 엑셀 창으로 바꿔놓고 좀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이것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 중에 틈틈이 주식이나 코인 차트창 확인하기인데 틈틈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yes or no. 하나, 둘, 셋. 저는 이거는 또 얼굴 루팡이다. 네. 강 변호사님은 뭐 사용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 시간 중에 뭐 코인 차트창 확인하기 이게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시간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예를 들면 진짜 화장실 안에 앉아 있어요. 아까 그 30분 앉아 있는 사람. 네. 그럼 매수 매도 네, 막 이렇게. 그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로 이 사람이 장 트러블이 있어서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상황에서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실상 제재할 방법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멀티로 한다면요. 그거 못 주겠어요. 그럼 뭐 그 시간에 뭘 해요? 뭐 보고를 해요? 뭐 핸드폰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또 물론 확인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죠. 그 무슨 들어가기도 뭘 어떻게 어떡해요? 확인할 거예요? 그거 확인하기는 힘들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진짜로 용무를 보고 있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는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도 딱히 없다고 생각이 뭐 듭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잠깐 뭐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없죠. 자, 노무사님은 루팡이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틈틈인데요. 즐기지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틈틈이. 혹시 주식이나 코인 해보셨어요? 저는 그것만 맨날 보기 때문에 네.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 그냥- 주식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안 하는데 네네. 이게 아무리 틈틈이라고 하더라도 네. 계속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그럼- 싶고. 그럼 이미 정신 딴 데 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면. 그 특성상. 그래서 저는 루팡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에 집중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러네요. 네, 루팡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볼게요.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하기인데요. 좀 애매한데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루팡이 아니다. 네. 왜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돈 주고 자격증 따갖고 오라고 할 판인데 네.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공부해갖고 자격증 따겠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점 상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대견하다. 네. 아우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고 있네. 네, 이렇게 네. 어깨 한번 두드려줄 네, 네. 그런가요, 강 변호사님도? 근데 이것도 회사에서 허락을 했으면 얼마든지 아. 가능을 하죠. 근데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땐 자기가 회계팀에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몰래 막 회계사 공부, 세무사 공부 이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세무사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자격증 갖고 딴 데 가. 막 개업해. 아이고. 뭐 이게 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거를 따면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해서 그거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이 회사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 줄 알고 이제 네, 공부를 하고 잘한다 했는데 잘 보니까 이직하려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럼 안 있다. 되죠. 안 되죠. 네, 안 네.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메신저로 동료와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 자,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당연히 루팡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없으셨어요, 주변에? 아니 저는 이것도 또 말장난인데 또요, 네. 수다만 떠는 거는 저는 사실은 루팡 아니라고 수다 생각해요. 삼매경은 삼매경이었어요. 아, 그냥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에 가서 동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삼매경에 삼매경 맞아요. 가버리면 이제 그냥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즐기는 거 삼매경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이제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네. 하는데 네. 개별적으로 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맞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예를 들면 과장님이 혹은 뭐 부장님이 혹은 뭐 차장님이 이렇게 찡긋찡긋해요, 찡긋찡긋. 그리고 담배 피러 가자. 찡긋찡긋 하면 가. 피고 왔어. 네. 한 1분 지났나? 네. 그러면 이제 또 부장님이 찡긋찡긋해, 찡긋찡긋. 나 또 힘든데. 차장님이 찡긋찡긋. 근데 이건 뭐 안 갈래 안 갈 수도 없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업무를 해야 되고 저 이거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부장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쵸. 혹은 뭐 폐병 날 것 같으니까 뭐 못 갑니다. 이것도 할 수 없어요. 네네. 그리고 담배 피러 가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갖고 담배 뻑뻑뻑 핍니까? 떠들죠. 엄청 윗사람 욕하면서 이제 계속 이 담배 핀단 말이에요. 사회 그런 것도 정치화. 수다 삼매경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요. 네. 수다 삼매경에 빠져드는 척이라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야, 너 담배를 하루에 2갑 시키면서 나가서 수다 삼매경에 빠졌어. 너 루팡이네라고 하면 전 너무 억울하겠죠. 그쵸,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아니 난 내 폐를 바쳐가면서 맞아, 수다 삼매경에 빠져들인 것이다. 그게 진실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혹시 강 변호사님의 그 경험담인가요? 근데 경험담이요. 아 진짜요? 폐를 네. 바치시고. 네. 어, 그래서 진짜. 이제 사표됐지. 네, 담배 끊고.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되네요, 여기서. 네네. 자, 저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좀 보면은 직장 내에 월급 루팡이 있다라는 답변을 한 분들이 8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월급 루팡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문제가 될까요?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진짜로 다들 일을 안 하는 분위기면 또 나만 일하는 게 오히려 야, 내가 나 너무 멍청해서 일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나만? 제가 이 얘기를 어. 했어요. 그럼 나도 안 하지. 그쵸.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그러다 이제 회사 문 닫겠죠. 맞아요. 저도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네.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사내 분위기가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봤을 때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글쎄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보는 걸 더 좋아할 수도 당연하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는데 내가 안 돼? 그러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전반적인 업무 저하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월급 루팡이 좀 인정이 된다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을 회사의 취업 규칙 같은 거에 적어 놓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회사에 뭐 징계 사유에 월급 루팡 이렇게 네. 적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징계 사유가 이 여기에서 말하는 월급 루팡과 뭐 일치하는 뭐 혹은 유사한 행위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뭐 1시인데 2시에 들어왔다. 네. 아니면 뭐 업무를 계속 안 한다든지 뭐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뭐 평가나 승진 같은 거 할 때 그냥 누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금 페널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업의 영업사원이 매일매일 집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가 해고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강 변호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 A 씨가 있는데요. A 씨는 정규직 영업 사원이에요. 그래서 2002년부터 자동차를 판매해 왔는데 네. 어느 날 회사 측에 이 A 씨가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자기 집에 들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급히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 측 사람들이 A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딱 주차해 놓고 네. 캠코더로 A 씨가 자택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을 한 거예요. 증거를 이제 채집을 네. 하려고. 근데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조사 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거의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고 집에 머문 시간도 평균적으로 약 3시간 34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이제 징계 회부를 했고요. 회사와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A 씨가 자기는 우리 아이들 점심 챙겨주기 위해서 집에 들른 것이다. 그러면서 좀 선처를 호소를 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징계위원회의 결과 A 씨는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 그러자 이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내가 당한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요. 와.
하루에 3시간 34분 정도 평균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들 점심을 챙겨줬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셨는데 두 분은 이 A 씨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노무사님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좀 되게 자유로웠겠죠. 자유롭게 네. 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30분 몰래 커피숍 갔다 왔는데 괜찮아. 몰라. 어, 근데 집에 1시간 잠깐 갔다 왔는데 몰라. 몰라.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계속 이게 갔다 오는 게 습관화됐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그쵸. 생각하니까 네. 제보를 했고 저는 해고를 당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타당하다. 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뭐 개인 사업자 되고 네네. 오로지 100% 자기가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만 지급받았다면은 나 그냥 요번 달에는 한 대도 안 팔고 한 달 동안 그냥 집에서 아이 밥만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주겠다. 간식도 다 챙겨주고 이건 자기 마음이죠. 네. 근데 이 경우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봉을 지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연봉을 지급받고 영업직의 어쩔 수 없는 특성상 이제 외근직이라는 거죠. 그럼 외근직을 회사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네, 네, 일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신뢰관계라는 게 네. 뭐냐면 이 사람은 나가서도 성실하게 영업을 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근로계약의 형태란 말이에요. 믿음이죠. 근데 네. 집에 가가지고 뭐 애들 밥 먹이고 뭐 밥만 3시간 34분을 먹는 애가 어디 있어요? 뭐 잠도 자고 뭐 때도 밀고 뭐 했겠지. 3시간 34분이면. 낮잠도 그러니까 자고. 이 사람이 하는 뭐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 집에 들른 것처럼 선처로워서 이것도 사실 크게 신빙성이 막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악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직원분이 이제 회사를 상대로 나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게 당신들이 나를 사찰한 게 아니냐. 이 사찰 행위로 증거가 수집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캠코더를 찍고 있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이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어. 우리가 흔히 민사소송과 네. 형사소송이라는 소송의 형태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분명히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아예 사용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형사 사건이었으면 막 불법 사찰 막 불법 막 녹화를 했어 막 이런 것들이 아예 증거 능력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교 형량을 재판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캠코더 촬영 행위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과 사적인 행동의 제한이나 불이익과 이 회사가 이 사람의 비위 행위를 혹은 뭐 근태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발견해내기 위해서 한 이 촬영 행위에 비교 형량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의 행위 자체가 어떤 뭐 사생활 보호의 침해 혹은 뭐 초상권의 침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는 이 사람이 별도로 뭐 회사에 뭐 나는 뭐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라고 해서 뭐 위자료를 청구하든 뭐 하든지 할 일이지 근로계약을 맺은 게 기본인 거예요. 우리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의 근태를 밝혀내고 근태가 형편없다. 그래서 너는 해고에 이르렀다. 이게 정당하다면 이 어떤 증거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와.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 법원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자택에 체류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중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만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법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보에 의하면은 송모 노무사 분께서 예전에 직장을 다니실 때 혹시 송 맞아요. 저희가 모진 뭐 송땡원 노무사님이 이제 네네네. 직장을 다니실 때 네네. 점심 시간마다 키우는 고슴도치를 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집에를 다녀오셨대요. 고슴도치 키웠을 때 있어요.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를 중간에 처음에 키웠을 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점심 시간에 그 고슴도치 잘 자고 있나 보러 갔다가
애기 고슴도치였어가지고 물 주러 가고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일 더 잘 되던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걸리게 된다면은 뭐 문제가 되나요? 근데 진짜로 딱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회사인데 고슴도치 보고 돌아왔는데 딱 1시간이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죠. 할 뭐 수 없는 내가 뭐 거예요? 밥을 먹든 뭐 네네. 고슴도치 밥을 먹이고 나는 굶든 그거는 어. 상관없을 것 아 같은데. 그러네요. 같이 없어요. 주고 네, 자기도 네. 먹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진짜로 순수하게 고슴도치 보는 시간만 1시간이고 네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뺀다 그러면 확인해봐야죠. 이게 네. 징계 당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통상 8시간 이제 근무한다고 하면은 1시간이 휴게 네. 시간으로 주어지는데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점심 시간으로 쓰죠. 네네. 근데 이 휴게 시간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슴도치를 보든 뭐 호랑이를 보다가 뭐 뜯어 먹히든 뭐든 이 1시간 이내에는 사실상 회사가 터치할 수 없어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고슴도치를 봤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제보해주신 분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 내용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 루팡에 대한 얘기 나눠봤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부터 오늘 내용 세 줄 정리로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다 인간사잖아요. 어쨌든 네네. 뭐 직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 돈 받고 하는 거지만 네. 다 어쨌든 인간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뭐 눈치 봐가면서 뭐 그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성실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근로자의 자기 의무죠. 개발한테도 좋은 거고 네. 의무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재영 노무사님도 오늘 내용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한 내용 바탕으로 세 줄 한번 요약해볼게요. 네. 일단 근로계약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유튜브 시청, 게임, 쇼핑 할 수 있는데 즐기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메신저로 동료와 수다 떨 수 있지만 삼매경에 빠지는 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 얘기죠. 네, 그렇죠. 뭐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변서로에서는 월급 루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포즈를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